안녕하세요. 목수입니다. 지금까지 그 지금까지 비행 경로를 제가 지도에 이렇게 그려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동그라미들, 점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이륙하거나 착륙했던 공간이 되겠습니다. 공간이 되겠고, 그리고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저희가 비행하고 있는 경로입니다. 지금 현재 비행기는 영안공항에 지금 착륙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주도로 가는 날이죠. 제주도로 가는 날입니다. 영안공항에서 이륙해서 목포시가지를 상공을 선회하면서 목포를 구경하고 그다음에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쪽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요렇게 오겠습니다. 요렇게 여기 진도죠. 진도입니다. 진도고 그 솔비치 진도가 요점 있습니다. 요기점, 여기점 있기 때문에 솔비치 진도를 한번 음, 상공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가지고 솔비치 진도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사용하는 위성 지도들이 굉장히 좀 오래된 지도들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럼 지역에 따라 최신 지도도 있겠지만은 뭐 전 세계 지도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솔비치 진도가 되지 않은 때 지도를 확인해 놓습니다. 대충 제가 봤을 땐 지도들이 거의 한 10년 정도 된 지도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자도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제주공항이 여기 있죠. 제주공항 쪽으로 가는데 건너는 중간에 추자도가 있습니다. 추자도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추자도가 여기 있다는 거를. 뭐 이게 그 MSFS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제가 지금 시청자분들께 권해드리는 거는 반드시 지도를 펴놓고 제 영상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자녀분들이 계시는 가정에서는 정말 정말 이게 추천할 만한 게임입니다. 게임인데 이게 지금 당장에 이 엑스박스를 구입을 하고 대신 이 프로그램을 구입을 하기 여의치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자녀분들에게 제 영상을 보게 해주시고 PC나 휴대폰, 스마트폰에서 그 우리나라 지도를 우리나라를 벗어나면 구글 지도를 사용합니다. 지도 앱을 펴놓고 아저씨가 비행하는 경로를 한번 따라가 봐라 이렇게 하면은 제 생각에는 교육 효과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자 내부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거는 이렇게 캡처했는 지도죠. 캡처했는 지도이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는 내부 지도를 지금 폈습니다. 펴서 지금 뭐 영암공항이 아마 이점 있습니다. 이점 있는데 여기서 이제 목포항으로 이게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우도가 여기 있네요. 우도가 여기 있는지도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이죠. 뭐 비금도 뭐 우리가 이름을 들어본 그런 장산도 이런 섬들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갔다가 가지 말고 오늘은 조금 바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진도 보자. 예, 진도로 가겠습니다. 진도로 가지고 솔비치 진도가 제가 알기로는 요 근처에 있습니다. 요 근처에 어디 있는지 볼까요? 아 여기 있네요. 여기에. 자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꼭지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지를 한번 가보고 그 다음에 비행을 해서 추자도 추자도를 타겟해서 비행을 해서 가고 그 다음에 제주공항에 착륙을 하는 게 오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비행을 시작을 하기 위해서 엑스박스로 가겠습니다. 자, 엑스박스 화면입니다. 자, 비행을 하기 전에 하나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 제어로 가죠, 그죠? 제어에서 이제 설정으로 갑니다. 설정에서 제어를 선택을 하시고
자, 지금 현재 디폴트가 저 같은 경우는 알파 요크로 되어 있습니다. 허니콤 알파 허니콤 XPC로 되어 있습니다. XPC에서 이 설정이 이제 디폴트 설정이 아니라 원래는 그냥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폴트 설정이 아니라 어제 저희가 그 저 뭐냐 지도 FEB죠. FEB 키를 정의를 해놨죠. 그게 여기 있죠. 여기 있고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은 이제 기본값으로 이걸 설정을 해둡니다. 기본값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엑스박스 시작하면 항상 그 알파 XPC를 허니콤 XPC를 사용하면은 이게 기본값이 됩니다. 예. 안 그러면 할 때마다 게임 할 때마다 계속 또 이제 설정을 하고 저장을 해야 되죠. 귀찮죠. 이렇게 이제 저장하기 돌아갑니다. 자, 이렇고 이제 출발지는 어제 영암공항에서 출발을 하도록 했습니다. 출발지 설정. 그리고 목적지는 제주시 제주공항으로 설정했습니다. 도착지로 하고 그 다음에 어느 경로로 할 것인가 어느 경로로 할 것인가는 먼저 음, 여기가 목포시죠, 그죠? 여기가 목포시이기 때문에 목포시를 좀 구경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아마 목포시가지는 여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포시가지는 여기고 이쪽은 뭐 항구 쪽이죠, 그죠? 그럼 목포시가지를 한 바퀴 이렇게 와가지고 목포시가지를 한 바퀴 휙 돌아가지고 보고 이쪽으로 빠지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가기 위해서 추가하고 또 여기 목포시에서 또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쪽으로 빠져야 되겠죠? 이쪽으로 해안 쪽으로 빠지겠습니다. 추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빠져가지고 또 추가 그 다음에 솔비치 진도가 요점에 있었습니다. 여기일 겁니다. 아마 여기 요거 이 잘함이 있겠다. 요건데 여기 추가하고 자 그리고 쭉 나오면 요게 이제 추자도죠, 그죠? 추자도를 거치겠습니다. 추가하고 그러면은 좀 확대해서 보면은 어 이제 요렇게 가는 거죠. 요렇게 가는 겁니다. 요렇게 가는 거고 그리고 어 그 이제 활주로 뭐 출발보다는 이제 도착지 특히 활주로 방향이나 이런 걸 미리 좀 봐놓는 게 좋습니다. 해 보면은 뭐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죠. 그 보통 이게 이번에 이거 좋아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조종사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비행을 할 때 바로 스테이트를 착륙을 하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한 바퀴 돌고 보통 착륙을 하도록 항로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이제 장주라 그러죠, 그죠? 이렇게 오는 걸 어프로치라 그러고 그렇게 그래서 우리도 뭐 그대로 하겠습니다. 얼핏 생각할 때는 월리스 활주로를 이제 활주로와 평행하게 쭉 착륙을 하는 게 쉬울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게 더 힘듭니다. 힘들고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꺾어서 착륙을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자, 얘는 이제 출발은 뭐 희한하게 하네요. 이렇게 이륙해 가지고 이렇게 왔다가 가는 걸로 돼 있네요. 이거는 뭐 저희는 바로 가버리겠습니다. 바로 이쪽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버그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 게 여기 보면은 여기에 항로 거리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0으로 돼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릴리즈 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러한 버그들이 있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죠. 안정화되는데 제가 봐서는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 일단은 비행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시 한번 마켓플레이스 상태를 확인을 해봤는데 아직도 어, 마켓플레이스는 살아나 있지 않습니다.
자, 비행기가 뭐 이렇게 영항공항에 있네요. 자, 이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비행기의 파워를 다 켜야 되겠죠. 지금 현재는 잠시만요. 실내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파워를 스위치 다 켜고 그리고 이제 악셀을 올리겠습니다. 자, 스로틀을 올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로틀 표시를 보시면 됩니다. 스로틀을 이제 이륙을 해야 되니까 풀 스로틀로 올리죠. 올려놓고 그 다음에 비행기에 이제 브레이크를 풉니다. 풀면은 비행기가 이제 이륙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게 이게 속도계를 봐야 됩니다. 속도계를 보면 이제 속도가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비행기가 이제 60, 70 넘어가면은 이제 서서히 이제 이륙을 하면 됩니다. 그걸 하면 되고, 자, 지도를 오른쪽에 펴놓겠습니다. 조금 지도를 확대를 할게요. 우리 경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자, 일단은 어, 이거 뭐 상식적으로 알아둡시다. 알아두면은 비행기는 이륙하면은 최대한 빨리 고도를 올려야 됩니다. 최대한 빨리. 그래서 서서히 올리지 않습니다. 고도를. 왜 서서히 올리지 않냐면은 안전상의 이유가 있습니다. 플랩을 올려야 됩니다. 자, 그 왜 최대한 빨리 올려야 되냐면은 공항 근처에 돌풍이 부는 수가 있습니다. 윈드 시어라 그러죠, 그죠? 돌풍. 돌풍을 불면은 이제 그 하강 돌풍이 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 덩어리 전체가 뚝 떨어지는 거죠. 뚝 떨어집니다. 근데 비행기가 그 하강 돌풍 아래에 있으면 뭡니까? 불과 몇 초 만에 땅으로 이제 공기 전체가 땅으로 내려오니까 공기 덩어리 전체가 거대한 덩어리 전체가 뭐 몇백 미터에서 반경 몇백 미터에서 반경 몇 킬로미터의 공기 전체가 갑자기 몇 초 만에 땅으로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 하강 돌풍 속에 있으면은 비행기가 추락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관광 모드로 앵글을 바꾸겠습니다. 조금 이제 어, 이상하다. 계절이 왜 이렇게 됐지? 8월로 제가 세팅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계절이 8월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12월로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8월이 이쁩니다. 그리고 시간도 정오로 하겠습니다. 뭐 11시에서 12시 사이가 제일 이쁩니다. 그래놓고 아까보다 훨씬 이쁘죠, 그죠? 이런 거를 보면 마치 내가 신이 된 듯한 그런 이제 착각에 빠지죠. 자, 일단은 건너가지고 목포시가지 강하구를 건너서 목포시가지 쪽이 무슨 강인지 모르겠네. 영산강이래. 영산강 하구를 건너서 영산강 하구 너머에 목포시가지가 있습니다. 그래도 목포에 왔는데 목포시가지를 보고 가야 되겠죠, 그죠? 자, 좀 더 지금 19,000 거의 한 19,000에 1900 거의 한 2,000피트로 지금 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근데 굉장히 실감 나지 않습니까? FS 2020에서는 이 정도로 실감 나지 않았었습니다. 이 정도로 이게 3호 대교라고 하네요. 3호 대교를 지금 건너겠습니다. 그래서 윈드시를
피하기 위해 가지고 이륙하자 바퀴가 땅에 떨어지자마자 바로 최대한 빠른 속도로 비행기가 견딜 수 있는 한 비행기 성능의 한도 내에서 최대한 빠르게 그걸 한다 그러더라고요. 상승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저도 당연히 들은 얘기입니다. 자, 이제 여기 이제 목포 시가지입니다. 목포 시가지. 야, 이거 제가 지도하고 같이 보고 있는데 와, 끝내줍니다. 지도를 펴십시오. 당장 지도를 펴십시오. 지도 그대로입니다. 지도 그대로. 와, 멋지다. 지도 그대로입니다, 지금. 자, 제가 목포 지리는 당연히 모릅니다. 모르는데, 모르는데, 에, 뭐, 일로 쭉 가면은 이제 시가지인 것 같아요. 시가지고, 뭐, 목포대학 캠퍼스도 있고, 뭐, 그런 모양입니다.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목포 시가지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겁니다. 시가지가. 아마 이 근처에 목포대학, 캠퍼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 앞에 요 산이, 저 정면에 보이는 산이 유달산인 것 같습니다. 유달산. 잠시만요. 안경을 좀 바꿀게요. 요 산이 유달산인 것 같습니다. 유달산, 목포 유달산. 여러분들은 지금 유달산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유달산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요 앞에 요 산이 유달산입니다. 유달산. 유달산이고, 자, 이제 바다로 나가겠습니다. 바다로. 저 이제 섬들이 쫙 펼쳐져 있죠. 그죠? 앞에. 섬들이 쫙 펼쳐져 있는데 이게 이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이라고 합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아, 이쁘다. 주변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도 보이고,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 지금 목포를 지금 떠나고 있죠. 그죠? 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저는 많이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를 이리저리 다니는 봤죠. 보면은, 저는 목포에, 저희가 이제 그 소노 리조트 회원이다 보니까 이제 1년에 최소한 이제 한두 번은 진도로 갑니다. 솔비치 진도입니다. 진도에 있는 리조트 이름이 솔비치 진도를 갑니다. 가면은 이제 솔비치 진도에 있으니까 솔비치 진도로 갈 때는 항상 목포를 거쳐서 가죠. 그죠? 근데 목포를 거쳐서 가면은 항상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와, 진짜 예쁜 항구다. 정말 아름다운 항구 도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에, 그 동양의 베니스다고, 동양의 베니스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양의 베니스. 그만큼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참 아깝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야, 이게 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프로모션을 잘하면은, 야, 이거 진짜 세계적인 동양의 베니스가 될 수 있는 정도로의 아름다운 자연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아깝다. 너무 우리나라가 활용을 못한다. 저는 뭐 저희 세대치고는 제가 상당히 좀 독특한 편입니다. 우리 세대는 제가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환갑입니다. 환갑인데 소위 말하는 286 학번인데 그런데 저희 세대에서는 해외여행을 나이 들어서 해봤지 젊었을 때 해외 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젊었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제 그 군사 정권 시절이기 때문에 해외여행이 일반인들이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특수층만 해외를 갈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특하게도 저는
20대부터 이제 해외를 갔고 해외에서 또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귀국에서도 대부분을 해외 비즈니스를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 세대치고는 제가 외국을 많이 다녔습니다. 거의 뭐 전 세계를 다녔어요. 남미 빼고는 거의 다 다닌 것 같아요. 남미도 이제 거래처에 있어서 갔어야 하는데 브라질 이런데 너무 멀어가지고 가기 싫더라고요. 지금들 보내 전혀 안 갔습니다. 안 갔는데 하여튼 좌지단가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전 세계를 다녀봤기 때문에 그, 그 전 세계에서 좋은 곳을 제가 많이 합니다. 일반인들은 모르는 정말 좋은 곳을 많이 알아요. 그 현지인들만 아는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곳을 정말 많이 알아요. 많이 아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거기서 탑 클래스입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만큼 아름다운 나라가 의외로 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거는 뭐냐면 다른 나라도 그 마찬가지지만은 우리나라만의 아름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도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알프스 같은 경우는 알프스 산을 실제로 저는 거기 살았으니까 자주 갔죠. 가보면은 이게 그냥 휙 여행객이 지나가면은 그렇게 꼼꼼히 못 봐잖아요. 근데 저는 살았으니까 뭐 아주 자세하게 봤죠. 봤는데 자 이제 지금 진도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요게 진도죠, 그죠? 저 멀리 보이는 게 진도입니다. 진도. 진도가 섬이 굉장히 큽니다. 작지 않습니다. 근데 알프스, 야, 이런데 멋지잖아요, 이런데. 이런데 딱 차박하면 진짜 끝내주잖아요. 차 딱 세워놓고 이제 그냥 모시 마시고 제가 괜히 해안선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차박지를 참고하셔서 제 영상을 참고하셔서 차박지를 찾으시라고 지금 해안선을 따라가는데 야 정말 아름다운 거. 빨리 차 사고 싶다. 빨리 그 대형 캠핑카를 사야 되는데 또 갑자기 뒷골이 당깁니다. 고민이 됩니다. 그 우리나라만의 아름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나라하고 다른 알프스 같은 경우는 정말 장대해요. 진짜 알프스 하면 가보면요. 저는 엄청 많이 갔죠. 가보면은 이게 산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벽이에요, 벽. 거대한 벽 앞에 있는 겁니다. 그 목이 90도로 딱 꺾여서 쳐다봐야지 산꼭대기도 안 보이죠. 우리나라는 설악산과 멀리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고개를 그렇게 안 들고 꼭대기 보이는데 알프스는 어림도 없습니다. 목이 아주 90도로 딱 꺾여가지고 그 벽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장대한 아름다움이 있죠. 장대한 아름다움. 장대한 아름다움이 있고 우리나라는 아기자기하면서 예뻐요. 예쁩니다. 우리나라에 뭐 높은 산 그래 봤댔자면 해발 3,000m도 잘 안 되거나 3,000m 근처잖아요. 그죠? 뭐 백두산이나 가야지 3,000m 넘지. 근데 알프스 산에서는 3,000m는 동네 뒷산입니다. 실제로 제가 그 유라 산맥, 주라식 파크에 나오는 주라식 그 산맥이 기슭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 뒷산이 주라 산맥이지. 그게 해발 3,500m인가? 그래요. 그래서 해발 3,000m는 동네 뒷산입니다. 실제로 저녁 먹고 뭐 드라이브 삼아 이제 3,000m 산 위로 이렇게 갔다가 드라이브 한번 쉬고 오는. 그 웬만하면 4,000m 다 넘. 산이라 그러면 이제 4,000m 넘어야 이게 산이구나. 3,000m는 산이 아니라 언덕이구나. 근데 우리나라는 3,000m 산도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우리나라의 경치가 좀 아기자기한 그런 유럽이나 이런 데서 느낄 수 있는 분명히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포도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지나갔죠. 지나갔는데 요런 그 포구마을 얼마나 예뻐요. 요런 거. 뻑간다. 요런데 차 세워놓고 뭐 차박하면서 라면 끓여 먹으면 진짜 좋겠다. 자, 캠핑카 있으신 분들 혹은 차박하시려는 분들 이 영상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게 차박지 지천입니다. 지천. 가면은 이제 도로가 바다에 바짝 붙어서 이제 대부분 도로가 나 있습니다. 나 있는데 그 차가 거의 안 다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런 데 얼마나 이뻐요, 요런 데, 요런 데. 요런 데 딱 세워놓고, 요런 데는 뭐 주차장도 있을 거, 화장실도 깨끗하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요런 데 세워놓고 딱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뭐, 요즘 뭐 각박하니 어쩌니 그래도 시골 인심은 좋아요. 다들 이렇게 가면은 친절합니다. 나만 매너 좋으면 됩니다. 쓰레기 안 버리고, 주차할 때도 꼭 그 현지인한테 여쭤보고 저는 꼭 그렇게 합니다. 민폐가 되지 않게끔. 자, 이제 요거는 목포 쪽이고요. 자, 진도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진도 쪽으로. 오른쪽에 있는 게 진도죠, 그죠? 진도. 여기가 진도입니다, 진도. 자, 진도에 붙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잘못했다. 진도대교를 건너는 겁니다. 잘못했다. 진도대교는 이미 지나버렸죠. 어, 이제 그 타지에 가면은 뭐 현지인 분들 우리가 손님이잖아요. 손님이니까 뭐 여기 주차를 해도 되는지 뭐 하룻밤 조용히 쉬었다 가도 되겠습니까? 여쭈고 그리고 또 가게에서 뭐 당연히 물건 사줘야 됩니다. 당연히 사줘야 되죠. 그렇게 내가 매너 있게 하면은 그 다 친절들 하세요. 친절들. 그리고 쓰레기는 반드시 가져가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면은 친절들 합니다. 내가 불친절하니까 상대도 불친절하죠. 그런 불친절한 사람들 때문에 지금 뭐 공영주차장법이 생긴 거고 그거 뭐 투덜거릴 필요 한 개도 없습니다. 자, 지금 진도 해안을 따라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쭉 가고 있고 자, 지금 솔비치 진도 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 솔비치 진도가 여기죠, 그죠? 도로 얼마나 이뻐요. 요거 제가 요 지금 밑에 보이는 도로를 따라 가지고 널리 이제 솔비치 진도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꽤 거리가 꽤 됩니다. 차로 가면 꼬불탕꼬불탕 해가지고 진도대교 건너가지고 거진 1시간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속도를 낼 수 있는 도로도 아니고 그 갈 때나 올 때 이제 해안선 따라가지고 이제 드라이브를 하면서 오고 가곤 합니다. 괜히 이쁘니까 고도가 너무 낮은 것 같다고 살짝 올리겠습니다. 이제 그 카메라 앵글을 이렇게 외부 조망 모드로 이제 아래로 내다보게 비행을 하실 때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치료학의 위험이 있습니다. 경치가 예뻐가지고 정신을 쳐다보면은 이제 고도를 안 보고 그냥 쳐다보면은 이제 땅이 막 다가오죠. 그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수시로 고도를 확인하면서 가야 됩니다. 예쁜 폭우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 목포를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진도하고 목포는 의외로 멉니다. 한 거의 목포시에서 솔비시 진도까지 한 2시간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목포에 또 이제 딱 한 번 저희가 이제 집사람하고 그걸 한 적이 있습니다. 관광까지는 아니고 그 목포 그 유달산에 거기에 보면 곤돌라가 있습니다. 곤돌라도 타고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와 정말 정말 예쁩니다. 여수보다 더 이뻐요.
왜냐면 여수는 목포보다 훨씬 작으니까 이제 이쁘긴 이쁜데 규모가 작잖아요. 근데 목포는 훨씬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수보다 제가 목포가 더 이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목포에 제가 숙소가 없으니까 제가 뭐 호텔이나 이런 데서 잘라면 또 미리 알아봐야 되고 하는데 그것도 부지런해야지 하지. 귀찮아서 못 합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솔비치 진도 다 와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일 것 같거든요. 여기 맞네 맞네 여기입니다. 이게 거의 도착하면 이게 오르막이 쫙 나타나거든요. 오르막 넘어가면은 이제 솔비치 진도가 나타나거든요. 자, 속도를 좀 낮추겠습니다. 속도를 뚝 떨어뜨리고 고도도 좀 낮출게요. 자, 기대하시라. 솔비치 진도가 있느냐 없느냐. 야, 도로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은 요 폭우도 있습니다. 요 오르막 따라 쭉 넘어가면은 바로 솔비치 진도가 나타나거든요. 재밌잖아요. 언덕 넘어서 왼쪽에 있습니다. 언덕 넘어서 있어야 되는데 여기거든요. 여기입니다.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이게 지금 솔비치 진도입니다. 여기 신비의 바닷길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이 전체가 솔비치 진도 아닙니다. 신비의 바닷길 그래가지고 시간에 따라 열립니다. 그래가지고 썰물 때는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섬으로 갈 수 있어요. 여름에 저기 가운데서 누워 있으면 뜨뜻하고 좋습니다. 아씨, 아, 죄송합니다. 이걸 아깝네요. 안타깝다. 아, 손비씨 진도가 부지만 있습니다. 부지만 있고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추자도로 가겠습니다. 이제 추자도로. 자, 다시 고도를 올리겠습니다. 바다를 비행할 때는 여기서부터 이제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제가 고도를 꽤 올릴게요. 어차피 바다 건너야 되니까 꽤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청자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고도를 어떤 생각이냐면은 그 남해안에서 어이, 고도가 너무 높다. 남해안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제주도가 벌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도가 너무 낮다. 고도를 아까부터 올렸어야 되는데 아직 1000피트도 안 돼. 근데 제가 알기로는 보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주도가. 자, 그래서 지금 고도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고도를 계속 올릴게요. 이러다가 스톨 되겠다. 실수하겠다. 고도를 올릴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속도계도 같이 봐야 됩니다. 속도가 유지되면서 고도가 올라가야지. 고도를 잠시 이거를 좀 끄겠습니다. 끄고 왜냐하면 뭐 버티컬 스피드 메터를 봐야 됩니다. 일단 속도를 올려야 되니까 버티컬 스피드는 고도 수직 속도계는 상승률이죠. 상승률을 일단 낮추고 속도를 최대한 올리겠습니다. 올리고 상승해야지 상승이 잘 되죠. 이제 속도가 얼마큼 붙었으니까 고도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어, 한 3000피트까지, 3000피트, 한 4, 5000피트까지 올리겠습니다. 속도를 다시 올려야 됩니다. 지금 속도가 너무 떨어졌죠? 풀 스로틀로 해도 이 세스나기가 이게 엄청나게 안전한데 느릿느릿한 기계입니다. 느릿느릿한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빠릿빠릿하게 올라가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멀리 보이는 거 요게 제주도입니다.
요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작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우리 생각에는 제주도가 되게 먼 것 같지만은 그 뭐 3,000피트니까 3,309 그 미터로 따지면은 뭐 한 1km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1,000m만 올라가도 아직 10,000m인가요? 10,000m. 10,000m만 올라가 아직 1,000m죠. 1,000m만 올라가도 그 우리 제주도가 보인다 그겁니다. 그 창문 이쪽에는 제주도가 보이고 저쪽에는 목포가 보인다 그죠? 그러니까 나라가 그만큼 작은 거예요. 저 제주도 맞는 것 같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게 이게 제주도입니다. 제주도고 요게 이제 한라산이죠. 그죠? 한라산이 지금 보이는 겁니다. 지금 보고 있는 거 요게 이제 추자도겠죠,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아담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고도로 계속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며칠 후에 제가 봐서 한 닷새쯤 후에 한 일주일 후에 넉넉 잡고 이제 김해에서 부산 김해에서 이제 대마도를 거쳐서 일본으로 갑니다. 규슈로 가는데 뭐 나가사키로 가려고 그래요. 가는데 그때도 상황은 비슷할 겁니다. 비슷해가지고 그 부산 상공에서 제주도가 아니라 대마도가 보일 겁니다. 대마도도 보이고 일본도 보이고.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부산에서 이제 돌팔매로 돌을 던지면은 일본까지 돌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비행기에서 보면 창문 요쪽은 한국, 저쪽은 일본 이렇다 이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우리나라가 제일 뭐 안 좋은 역사가 있지만은 그거는 과거일 따름이고 그 우리나라가 제일 가까이 붙어 있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일본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또 세계적인 국가 아닙니까? 굉장히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친하게 지내야 된다. 뭐 괜히 뭐 일본 놈 그리고 뭐 외국 이러고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현명한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에 자주 갑니다. 그리고 일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진만 아니었으면 일본을 이민 가고 싶을 정도로 좋아합니다. 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은 뭐 수주 왜군이 뭐 이런 얘기를 또 하실 수도 있어요. 제 수주 왜군 맞습니다. 또 뭐 미국 칭찬하면 또 뭐 친미파, 제 친미파 맞습니다. 자, 이제 추자도입니다. 앞에 보이는 게 추자도죠, 그죠? 추자도고 제주도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한번 볼까요? 자, 일단은 안정적이니까 자, 한번 휙 둘러보겠습니다. 이리 보십시오. 그렇잖아요. 바로 뒤가 그 내륙 목포 아닙니까? 그죠? 우리 목포에서 왔으니까 저 뒤가 목포입니다. 목포고 이제 제주도가 보이는 거. 제주도를 우리가 굉장히 멀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여기가 지금 남해안이고 여기가 제주도인 거예요. 제주도 멀지 않아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느낌이 여기서 돌을 세게 힘껏 던지면 제주도에 닿을 것 같잖아요. 그만큼 가까운 거예요. 응? 그렇죠. 이게 이제 추자도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추자도로.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거를. 어, 요즘은 요즘 세대는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대화를 해보면 뭐 조카나 이렇게 저는 애가 없으니까 그 생각이 굉장히 큽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저희 조카들도 뭐 절반이 그 해외에서 살았어요. 태어나자마자 다 해외로 가가지고 뭐 지금 아예 미국인 애들도 둘이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대학까지 다 졸업하고 이제 귀국해가지고 결혼해서 한국에 사는 애도 있고 며느리도 뭐 외국 출신이고 그게 이제 요즘 우리 집안뿐만 아니라
요즘 한국의 많은 가정들이 그래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 미래가 되게 밝다고 생각하는 게 그 친구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우리하고 다릅니다. 다른 게 제일 크게 다른 게 뭐냐면 스케일이 커요, 애들이. 스케일이 쪼잔하지가 않습니다. 그 생각의 스케일이 전 지구적입니다. 전 지구적. 그러니까 뭐 니꺼 내꺼 뭐 이런 식으로 쪼잔하게 생각치 않아요. 그냥 나는 지구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자꾸 뭐 갈라치기 해가지고 뭐 한국이 어떻니 뭐 일본이 어떻니 미국이 어떻니 이런 이딴 얘기는 안 합니다 요즘 세대들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래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우리 세대하고는 제가 요즘 세대하고 비슷한 이유가 저도 어릴 때 그때는 20대 초중반 제가 23살에 외국을 갔나 모르겠다 그쯤입니다. 그 21, 서너 살에 외국에 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전 세계를 또 돌아다녔으니까 요즘 애들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생각이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하면은 생각 스케일이 큽니다. 쪼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쪼잔하게 뭐 수주 왜군이 뭐 친미판 이딴 소리 안 합니다. 그런 찌질한 소리를 왜 합니까? 그 찌질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저희 세대가 제가 생각하는 마지막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쪼잔하게 생각하는 거. 찌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예? 뭐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돌파매를 던지고 싶으면 던지세요. 왜냐하면 제가 틀린 게 아니니까. 그런 거 찌질한 거예요. 요즘 뭐 나라가 시끌시끌하니까 제가 이제 저는 뭐 사실 뭐 외국인이 이런 데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 아예 관심 없어요, 저는. 왜냐하면 저는 제 자신이 지구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내가 뭐 한국 소속이다, 뭐 일본 소속이다, 미국 소속이다 별로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는데 나라가 이제 어쨌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한국이니까 나라가 시끌시끌해 가지고 이제 애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아무래도 하게 되죠. 누구나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애국이 뭐냐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여러 번 그 채널 동영상에도 얘기 드렸지만은 사람을 저는 거의 안 만납니다. 1년에 5명을 제가 안 만나고 사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자꾸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뭐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고 그 왜 대화를 제가 하기를 싫어하냐면은 말과 행동이 달라요. 말과. 그 말과 행동이 일치를 해야 되는데 말은 이렇게 하고 행동은 저렇게 해요. 그게 제가 봤을 때 정말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가 바로 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말로는 온갖 애국자인 척 다 합니다. 말로는 뭐 본인이 뭐 안중근 의사 뺨치는 걸로 얘기를 합니다. 말로는. 말로는 막 이 나라를 막 구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행동은 전혀 딴판입니다. 행동은. 그래서 그 저는 제 인생 신조가 행동으로 말하자입니다. 행동으로 말하자. 말 저는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가 애국이냐? 말로 백날 뭐 애국자인 체가 그 애국자인 체죠. 애국자인 체. 그래봤자 뭔 소용이 있습니까? 행동을 해야지. 예를 들면은 세금을 내야지. 세금을. 현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애국자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사람이 애국자예요. 일자리를. 그리고 또 뭡니까? 전쟁터에 나가지고 싸워야죠. 전쟁이 딱 났다 그러면 바로 총 들고 나가지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피를 흘려야죠. 바로 나가야죠. 망설이면은 애국자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자, 추자도입니다. 추자도. 아, 추자도가 이렇게 생겼네요. 추자도. 배를 타고 가면 한참 걸리죠, 그죠? 뭐 요즘 배는 성능이 좋아가지고 빨리 가서 추자도 되게 예쁘다. 자, 마을이 있는 것 같으니까 마을 쪽을 한번 보고 갈까요? 이런 거 그냥 지나면 안 되죠. 작은 어촌 마을입니다. 작은 어촌 마을. 그리고 또 하나 애국이 뭐냐면은 요즘 다 해외 나가잖아요. 해외에 나가지고 국위를 선양해야죠. 해외에 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기업을 해 가지고 뭐 그 나라의 짱을 먹는다든가 그죠? 그 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막 그 나라 국민을 아예 매개 살려 버린다든가. 그게 애국자잖아요. 그게 애국자. 아니면 국제 대회에 나와 가지고 아주 싹쓸이를 메달을 싹쓸이 해 버린다든가. 그게 애국자예요. 말로만 뭐 세금도 안 내고 뭐 내지는 지질하게 해 가지고 뭐 남이 내는 세금으로 오로지 혜택만 받으면서 살면서 입으로는 "야 이쁘다." 그죠? 입으로는 온갖 애국 잔치다 하고 저는 떳떳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짱 먹었어요, 외국에 나가서. 제가 옛날에 젊었을 때 20대 때 연구소에 있을 때도 스타였습니다. 연구소 전체에서 제가 굉장히 유명했어요. 굉장히 유명했고 노벨상 수상자 오른팔이었고 완전히 싹쓸이하고 왔습니다. 싹쓸이하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이후에 직장 생활하면서도 제가 개발하고 만든 물건을 전 세계가 썼습니다. 일본 사람 중에서 제가 만든 물건을 안 써본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유럽 전체는 다 제가 만든 물건을 썼어요. 유럽 모든 호주도 마찬가지, 미국도 비슷합니다. 그게 진짜 애국자지. 그리고 저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세금 많이 냅니다. 세금 굉장히 많이 내요. 그게 진짜 애국자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취미 생활 하더라도 취미 생활을 하더라도 제가 목공이 취미잖아요. 해외 우드워킹 그저 우드워크 그 뭐냐 그 클럽에 가면은 제가 잘합니다. 굉장히 잘해요. 시시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인들이 제가 저 가구 만드는 거 입이 딱딱 벌어져요.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요. 그 말로만 애국하지 맙시다. 행동을 합시다. 찌질하게 비겁하게 하지 맙시다.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선이 굵어야지. 요즘 보면 자꾸 보면은 뭐 그게 저는 지금 현재 이 시점 우리나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입으로만 체한다 이거죠. 체한다. 음. 근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 평생을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면서 살았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 게 뭘 조심해야 되느냐.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게 통합니다. 아, 말로 어떤 체하고 착한 체하고 애국자인 체하고 하면은 그게 사회에서 먹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뭐 그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정서입니다. 다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글로벌 소사이티에서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는 진짜 큰일 납니다. 큰 코 다칩니다. 바보가 아니에요, 상대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그 사람의 행동으로 그냥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로 판단 절대 안 해요. 특히 미국인이 그래요, 미국인이. 그래서 그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하나는 이제 나에 대해서 이제 신용이 쌓이는 거죠. 그 행동 이상하게 해놔놓고 말로 뭐 이쁘게 했다고 뭐 나중에 저 사람이 나를 뭐 좋은 사람으로 봐줄 것 같은데 어린 밤푸니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대가 시끄러운 이유가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 이제 자녀 세대 다시 말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전 세계를 다니고 했던 자녀 세대로 완전하게 이제 물갈이가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이제 정말 제대로 된 파워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변명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갇혀 살았잖아요. 우리 세대까지는 해외여행도 못했잖아요. 해외여행 자유라는 게 제가 외국에 가고 난 뒤거든요. 외국에 가가지고 한 2, 3년 지나니까 이제 해외여행이 자유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탓할 수도 없습니다. 자, 지금 고도는 1950피트입니다. 50피트. 제주도가 보이죠? 보이는 게 아니라 제주도 다가와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세금 많이 내지 않는 사람, 일자리 창출하지 않는 사람,
내지는 뭐 총칼 들고 나가지고 피를 흘리고 싸우지 않고 있는 사람, 해외에서 글로벌리 그 명성을 떨치지 않는 사람들은 목소리를 좀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를. 무슨 얘기냐면은 방금 제가 목록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 나라를 매개 살리고 있고 이 나라를 이끌고 가고 있는 엔진입니다. 엔진. 그 엔진이 뭡니까? 앞으로 밀고 나가게끔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왜? 그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닦은 도로를 우리가 뭡니까? 주말 되면 드라이브하고 가족들하고 놀러 다니잖아요. 우리나라의 도로 1km 닦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금이 얼마가 쓰요? 한 1,000억 정도 쓰입니다. 물론 이제 비싼 데도 있고 싼 데도 있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옛날에 들었는데 평균 한 1km 닦는데 1,000억이라 1,000억 정도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서울에서 부산을 놀러 가면은 돈이 얼마입니까 도대체? 400km를 가면은 예? 40조 아닙니까? 그 40조 중에서 내가 세금 얼마나 냈습니까? 뭐 다 깨놓고 해가지고 대부분은 거의 한 아마 3분의 1 정도는 작고하신 이건희 회장님께서 내셨고 또 3분의 1 정도는 정중 회장님께서 내신 게 사실이잖아요. 그 인정해야죠. 그분들이 낸 세금으로 닦은 도로를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신나게 캠핑카 타고 여행을 가면은 그분들께 감사해야 되는 게 그게 인간으로서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병원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 정말 제가 봐서는 아직까지는 세금도 저렴하고 정말 살기 좋은 나라 같아요. 누리는 혜택에 비해서는 굉장히 뭡니까? 모든 게 저렴합니다.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저렴해요. 그러면은 그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으로 이렇게 우리가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낸 돈으로 누리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둘 중 하나 아닙니까? 내가 그 돈을 낸 측이냐? 아니면 내가 그 사람들, 다른 사람이 낸 돈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측이냐? 둘 중 하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이 낸 세금으로 혜택을 보는 입장이다. 그럼 감사해야죠. 그게 은혜를 모르면 그게 어디 사람입니까?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욕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목소리가 너무 높아요. 제가 봐서는. 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왜 말이 그렇게 많은지 끌어내리고 깎아내리고 갈라치기 하고 뭐 맨날 뭐 대기업이 어떻니 뭐 대기업 횡포가 어떻니 뭐 그러면서 막상 해외에 나가지고 코리아 그러면 다들 되게 이제 좋게 생각하잖아요. 그 왜 좋게 생각합니까? 내가 잘나서 좋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있을 때는 삼성 욕을 그렇게 하고 현대 욕 그렇게 하고 하다가 해외에 나가지고 삼성 때문에 대우받으면은 뭐 삼성 뭐 넘버원 그러고 이러면 막 어깨 뭐 어석이고 그거 굉장히 양면적이잖아요. 그거 굉장히 이중적이잖아요. 삼성 욕을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든지. 예? 근데 이게 사실 저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중에 이제 제가 아직까지 시작하지 않은 장르가 있는데 성경 통독입니다. 그때 말씀드리겠지만은 저는 지금 33년째 며칠이죠? 34년입니다. 34년째 지금 매일 성경을 읽고 잡니다. 매일 밥은 안 먹어도 성경 읽는 거를 멈추진 않아요. 계속 성경을 읽는데 그 제가 얘기했는 그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예수님이 착하신 분인 거는 누구나 알잖아요. 크리스찬이 아니라도. 예수님만큼 선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근데 그 선하신 예수님이 유일하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화도 그냥 낸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보면 성경을 보면 한 번 말씀하신 게 있고 두세 번 말씀하신 게 있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 말씀하신 횟수가 많다는 얘기는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죠? 근데 유일하게 무한대로 반복한 존재가 딱 한 개 존재했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끝없이 경고를 두 가지 하셨어요. 일단 첫 번째 경고했습니다. 바리새인을 조심하라.
너네들이 살아가면서 바리새인 정말 조심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리새인은 지옥 간다. 지옥 넘버 원이 됩니다. 지옥 가는 어, 우선순위 넘버 프리얼리티 0번입니다. 근데 물론 신앙적으로는 바리새인이 이제 신앙적으로는 다른 뜻입니다만은 그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이 바리새인인가? 말과 행동이 정반대인 사람입니다. 말은 애국자인 척하지만 행동은 전혀 애국자가 아닌. 지금 뭐 애국자인 척하는 사람들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럼 그 사람들 맨 처음에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지금 뭐 애국자인 척하는 사람 중에서 솔직히 말해 군대 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우리나라 뭐 권력자들 중에서 군대 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은 또 애국자라 그래요. 완전 황당하잖아요.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남들 다 가는 군대도 그래놓고 무슨 뭐 배지 달고 완장 차고 부국의 일념이 있던 헛소리를 하고 앉았고 근데 그거는 그 정치인들 욕할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왜냐? 저는 그런 사람들 속에 둘러서 사회에서 일반들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사람을 안 만나요. 왜냐면 만나면 헛소리들 하니까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하면 제 시간 낭비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그런 공허한 얘기를 하면서 제 인생을 낭비할 생각은 전혀 없죠. 그죠? 아, 뭐 이런 얘기하면 흥분되네. 화가 막 납니다. 생각만 해도 화납니다. 뒷골 땡깁니다. 그래서 뒷골 땡기지 않으려고 아예 안 만납니다.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싫어도 만나죠. 왜? 경제 활동을 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는 어, 그 사람을 안 만나도 됩니다. 굳이 뭐 만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나가지고도 저는 입 바른 소리 할 말 다 하고 삽니다. 왜? 답답한 게 한 개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상대가 답답했으면 답답하지. 나는 아쉬울 게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할 말 다 하고 살아야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그 과도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우리 세대가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 세대가 사라지고 지금의 이 30대가 이 사회의 주류 계층이 돼가지고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그래서 말과 행동이 오로지 행동으로만 어, 심판을 받는다는 그러한 글로벌 문화의 글로벌 표준이죠. 글로벌 스탠다드에 익숙해진 세대가 이 나라의 주역이 되면은 지금 현재 시끄러운 모든 문제는 자, 제주공항입니다. 제가 제주공항인데 이제 어프로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확대를 좀 하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다 보니까 조금 비행기가 빼곡하다, 그죠? 이제 요령이 좀 생겼습니다. 이거를 보면 헷갈린다는 거를 알았죠? 오로지 요것만 보고 가는 게 맞다, 이거죠, 그죠? 이게, 어, FS 2020하고는 디테일이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적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주도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작년에 생각해 보니까 집사람하고 생각해 보니까 집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제주도를 간 적이 없더라고요. 저는 회의하러 두 번인가 갔었습니다. 옛날에 회의하러. 근데 회의하는 뭐 일주일 내내 뭐 호텔에서 회의하다가 비행기 타고 왔으니까 제주도 갔다 갈 수 없죠. 집사람도 무슨 학교 그 동기회 한다고 한번 갔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집사람하고 이제 작년에 자 이제 이제부터 우리도 제주도를 가보자 해가지고 작년에 열을 다녀왔습니다. 그 열을 자 이제 이때부터는 속도도 조금 줄여 나가야 됩니다. 고도를 낮춰야 되겠네요. 고도도 너무 높다.
속도를 줄이고 이게 고도가 떨어지면은 속도가 올라가죠. 중력의 법칙에서. 그래서 스로틀을 내려야죠. 그죠? 스로틀을 내리고 하강을 하면은 이제 고도를 그 속도를 속도가 너무 높아지지 않으면서도 고도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1000피트까지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시야도 고도가 너무 낮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열흘 동안 이제 그 정찰 삼아 정찰 활동을 이제 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 이렇게 비행기가 비실비실 말하면서 비행하니까 이 가이드라인하고 지난 어제도 그랬는데 가이드라인하고 그 GPS 경로가 좀 다릅니다. 달라가지고 헷갈리게 돼 있어요. 고도 너무 높다 또. 이제는 약간 안정적으로. 그래서 제주도에 작년 5월인가 6월인가 제가 영상 올려놨는데 그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디테일하게는 안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맨 첫 번째는 이제 정차를 갔기 때문에 그 맨 첫 번째는 그 전체를 한 바퀴 전체를 완전히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샅샅이 이제 그거 하러 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부터 이제 섹터를 나눠가지고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는 두 번째부터는 제 이제 작전이 어, 집을 하나 빌리자. 집을 집을 하나 빌려가지고 이제 한 달 살기를 하자.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어디서 한 달 살기를 할 것인가는 아직 못 정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좌주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혹은 이제 그 첫 번째 방법은 집을 빌려가지고 이제 올해는 여기에서 한 달, 내년에는 저기에서 한 달, 이런 식으로 해보자. 이제는 플랩을 살짝 내리겠습니다. 일단 플랩 10도입니다. 플랩 10도. 지금 말씀드렸죠. 플랩은 요 하얀, 속도가 하얀 선 안에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뭐 저는 막 사용합니다. 자, 플랩 10도입니다. 플랩을 내리면은 양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양력을. 뭐, 여기 보면은 자동차의 브레이크하고 비슷한 셈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90도를 꺾습니다. 그래서 플랩을 한 번 더 내립니다. 한 번 더. 한번 더. 속도를 줄이면서도 양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플랫이죠. 이제 마지막이죠. 이제 드디어 이제 활주로 정됩니다. 이제 착륙에 들어간 마지막으로 플랩을 내립니다. 이게 제가 러드를 얼마 전에 사가지고 아직까지 이제 연결을 못 하고 있는데 연결을 안 했는데 자, 연결을 좀 더.
러드를 사용을 하니까 착륙이 진짜 쉽더라고요. 여태까지 러드를 안 써서 착륙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자, 착륙을 하겠습니다. 이 공항의 주기장이 어디를 떼야 될지 모르겠네요. 으아, 맞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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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겠다. 으아, 이 재밌네요, 이거. 정말 재밌습니다, 이거. 오우, 박을 뻔했다. 얘가, 조리로 대라고. 이게 제주공항도 제가 시내리를 샀는데, 지금 마켓플레이스가 살아나시려니까 아깝다. 3만 원인가? 비싸던데. 자, 이제, 이걸 이제 그 지상에서 이렇게 가는 거를 택싱이라고 그럽니다. 택싱. 택싱을 해서 이제 주기장으로 가겠습니다. 주기장으로. 어, 여기까지만 안내해 주네요. 그다음에 이제 네 맘대로 안내가 나오네. 안내. 뭐 시키는 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저 같은 경우 사람을 아예 안 만나는 거죠. 아예 안 만나고 사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더 좋아요. 왜 좋냐면은 나의 가치관을 지키면서 살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사람들 헛소리 안 들어도 되고 만나가지고 저는 그 상대가 내가 만나서 대화하는 사람이 말과 행동이 다르면은 저는 막 짜증이 막 납니다. 짜증이 나고 이 시간이 내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가 마음도 이 사람 만나가지고 내 인생에서 귀한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고 있지. 어차피 저 사람이 말은 저렇게 하지만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을 텐데. 그런데 뭐 그걸 뭐 대인관계가 뭐 어쩌니 대인관계 좋니 나쁘니 대인관계 좋을 필요 없습니다. 예? 사람을 만나도 잘만 먹고 잘 사는데 뭐 대인관계. 그리고 행동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거 들어서 그 뭔 소용이 있습니까? 무의미한 얘기인데 공식 붕 뜬 소리지. 요즘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뭐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저하고 저는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만 제 채널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얘가 지금 어디로 지금 여기가 지금 제주공항인데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시널인데 괜찮네요. 확실히 확실히 저 뭐냐 FS 20 때보다는 훨씬 정교한 것 같습니다. 건물도 훨씬 많고. 근데 이만하면은 굳이 뭐 애드온을 살 필요가 있겠나 싶네요. 물론 이제 허구한 날 여기에 이제 그 착륙을 하고 정대를 한다면은 그때는 뭐 살 필요도 있겠죠, 그죠? 근데 뭐 저는 뭐 이번에 또 방문하면 또 언제 여기 오겠습니까? 제가 올 일이 없을 거다. 여기에 이제 세월한 얘기 같네요.
자, 기왕은 끝까지 제대로 세워봅시다. 제대로. 더 힘들다. 됐습니다. 오! 또 잘못 눌렀습니다. 또 잘못 눌러가지고 또 X가 브레이크인데 X를 안 누르고 A 스로틀 가속을 눌렀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 세우겠습니다. 시동 끄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주변 머리를 한번 볼게요. 쭉 휘감 둘러볼게요. 자, 제주공항입니다. 제주공항. 칼기도 있고 뭐 제주공항입니다. 제주공항. 좋네요. 자, 이게 지도로 볼까요? 보면은 이렇게 왔죠?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는 뭘 할 것인가? 이제 그 제주도를 한 바퀴 돌겠습니다. 한 바퀴를. 음, 한 바퀴를 어떻게 돌 것인가? 이쪽으로 돌 것인가? 저쪽으로 돌 것인가? 이쪽으로 돌죠, 뭐. 이쪽으로. 이렇게 돌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여기 이제 성산이죠. 성산을 해가지고, 여기가 뭐더라? 여기에 그, 소노 리조트가 제주도에 두 군데 있습니다. 여기 함덕에 하나가 있고요. 근데 여기, 동네 이름 까먹었다. 여기에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또 좀 더 좋은 데입니다. 지난번에 여기서 열을 묵었죠. 그 다음에 이제 서귀포도 보고 쭉 해가지고 여기 이제 삼방산이죠. 그 다음에 쭉 가자면 애월이 한 이 근처쯤 될 겁니다. 애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겠습니다. 돌고 그래서 한라산도 이제 한 바퀴 이거 하면 되겠다. 한 바퀴 내일 돌고 그 다음에 다시 내륙으로 들어와가지고 한라산 백록담 상공을 알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기대하는 게 나왔습니다. 백록담을 이제 그래서 한라산이 해발 한 3,000m 되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비행기를 바꾸겠습니다. 비행기를 바꿔가지고 왜냐하면 한라산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를 내일 보자. 내일 예, 그 비행기를 전투기로 바꿀게요. 전투기로. 전투기 좀 빨라가지고 여기 구경하는 데는 좀 무리가 따릅니다만 그래도 전투기로 바꾸겠습니다. 바꿔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그다음에 백록담을 한라산을 이제 크로스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면서 백록담을 보겠습니다. 보고는 이제 여기 다시 제주공항에 착륙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이제 비행기를 또 바꿔가지고 비행기를 세스나기로 바꿔서 그죠? 요렇게 다시 해남으로 갑니다. 해남으로 가가지고 해안선을 따라 쭉 갈 겁니다. 남해안을 쭉 따라가지고 이제 김해나 부산쯤에서 이제 서심화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 비행을 마쳤습니다. 자, 지금까지 목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